안녕하세요. 요즘 2030 세대 빚쟁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과 빚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사회적 분위기 또한 빚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거죠. 사기 공화국에 이어 빚 공화국이라는 타이틀까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가계 부채와 자영업 부채까지 난리도 아니니까요. 고성장 시대에는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과거의 영광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과거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직도 부동산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무척 회의적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는 무척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아파트 단타로 재미를 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금리가 내려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금리가 내려가 봐야 또다시 대출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국가와 기업 및 가계 그리고 자영업 위기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높아야 대출을 함부로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기업 및 가계 그리고 자영업에 훨씬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과도한 빚은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개인을 좀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남의 돈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은 고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빌려갈 땐 신나게 가져가면서 갚을 때가 되면 왜 그렇게 징징거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빌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예전엔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전락을 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겁대가리가 없더라고요. 왜들 그렇게 빚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짜도 아닌데 말입니다. 금융 노예로 사는 게 좋으세요? 며칠 전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수억 원 빚을 진 사장님의 인터뷰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장님이 은행 종노릇하고 있다며 한탄을 하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은행 빚을 질 정도라면 그 전에 접고 나왔어야죠. 보통 장사가 안 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빚으로 버티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 빚만 쌓일 수밖에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일을 계속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그 일을 지속하려는 습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걸 멈추기 위해서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의 에너지가 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확실과 불안을 싫어하는 인간은 강박적으로 기존의 행위를 지속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행위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익숙한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편안함을 느끼죠.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주식 투자라고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 또한 그랬었으니까요. 예전에 단타로 한 달 내내 계속 털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초보 때도 아니고 꽤 연륜이 있던 시절인데 말입니다. 그때 한 달 만에 원금의 절반 정도 가까이 털렸었는데요. 단타를 하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단타를 하루 쉬고 뭐가 잘못됐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인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제 자신도 모르게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들만 추격 매수를 하다가 두드려 맞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일단 100원이라도 좋으니 수익을 내보자는 마음으로 매매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일단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와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많죠.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에서 발버둥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뿐이니까요. 주식으로 털리면 섣불리 다시 덤비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반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일 멍청한 짓이 뭔지 아세요?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잃어버린 원금에 대한 집착으로 곧바로 다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죠. 만약 비투까지 하게 된다면 막장이 되는 겁니다. 얼마 못 가서 그마저도 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원금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착전주, 급등주, 테마주 같은 종목에 올인이나 몰빵을 하게 될 확률이 높기에 그렇습니다. 투자가 아닌 도박이 되는 거죠.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무조건 매일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끔은 휴식이 필요하다.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사색을 통해 점검을 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주식 투자로 털린 사람들은 다시 매매를 한들 털리게 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존 주식 투자로 체화된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꾸지 않고 매매를 계속한다고 해서 잘 될 턱이 없을 테니까요. 제발 밑바닥에서 발버둥치지 마세요. 그보다는 조용히 반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모 가수의 음주운전 의혹으로 시끄러운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밑바닥에서 변명하고 발버둥치는 게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조용히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면 말입니다. 요즘은 각종 디지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과거처럼 쉽게 속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괜히 잘못 거짓말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밑바닥에서 발버둥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을 했다면 당당히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 주식 투자도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수십 수백 배의 노력을 했거나 천재이거나 운이 좋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때론 반성을 통한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게 없다면 언제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변에 보면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의 주제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소 반성을 통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도루묵이죠. 대부분 자신의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경거망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평소 인생도 주식 투자도 반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